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은 제가 23년 5개월 22일 동안 42.19km를 111회 완주해온 잠실 석촌호수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5년 8월 22일 금요일 저녁 8시 32분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3일 후인 8월 25일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인데요. 자, 그 전에 일본에 가서 한일 정상회담도 개최하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기간과 겹친 그 기간 24일부터 27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든 중국 특사단을 파견하겠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 특사단에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2명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드님인 노재현 동아시아문화재단 이사장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동맹국가 미국입니다. 우리가 전쟁 상태에 돌입했을 때 군사 지원을 하기로 협약이 맺어져 있는 국가가 동맹국가인데요.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가 미국과 우리나라가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왜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냐? 이 대통령의 방미 기간과 겹친 그 기간에 중국의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특사단을 파견하는 것은 중국을 눈치 보는 거다라는 게 야당의 비판의 시각입니다. 이 시점에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 덴마크 대사를 역임했고 현재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친 트럼프 싱크탱크 중 하나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칼라 샌즈라는 인물이 미국의 보수 매체인 데일리 콜러에 기고문을 발표한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재명 행정부는 중국을 선택할 것인지 미국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된다. 양다리 전략을 안 된다. 중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를 선택할 것인지를 대한민국은 결정을 해야 되지. 한중 또 한미 관계에 있어서 중국 쪽에 기울어진 정책을 펼칠 것인지 미국 쪽에 기울어진 정책을 펼칠 것인지를 대한민국 정부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중국이나 북한 쪽에 기울어진 정책을 계속 펼치게 된다면 한국민들은 미국이 번영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좌파 정책에 짓눌려 가지고 한국 경제가 붕괴되는 그 상황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 칼라 샌즈라는 그분은 친트럼프 인사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정부와 접촉하려는 그 한국의 고위직 인사들이 많이 찾는 단체가 바로 그 칼라 샌즈라는 인물이 활동하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소에서 이번 트럼프 행정부 2기 고위직 인사를 몇 명 배출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체가 결국은 트럼프의 스피커 역할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트럼프의 생각과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단체이기도 한데요.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기에서 에너지 환경 담당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칼라 샌즈라는 여성 인물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 중국 눈치 보고 미국 눈치 보고 이렇게 양다리 전략을 펼쳐서는 안 되고 한쪽을 선택해라 라고 강력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
그 말을 했다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친트럼프 성향의 단체의 주요 인물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의 생각도 비슷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기간과 겹치는 그 기간에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중국을 방문한 우리 그 특사단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또 중국 국가주석, 또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난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여전히 양다리 전략을 펼치는 전형적인 상징적인 모습이 아니냐라고 우리나라 야당은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6.25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나라가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해가지고 풍전 등화의 그 위기 상황에서 미군 주도로 UN 16개국이 전투병을 파병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요. 그때 6.25 한국전쟁 약 3년 동안 미국 군대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파병한 병력이 연 인원으로는 180만 명입니다. 평균적으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었던 병력은 30만 명인데요. 그 병력들이 전사자 또 부상자가 발생되다 보면 선수 교체를 해주다 보니까 3년 동안 미군만 해서 연 인원 180만 명, 평균적으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었던 미군은 30만 명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대한민국이 좀 멸망할 수도 있었던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미군 주도로 대한민국을 구원해주고 또 1954년부터 발효된 한미 상호방위 조약까지 체결돼서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국가인 미국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눈치 보기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칼라 센즈라는 그 인물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최근에 민주당의 대표로 선출된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1989년에 주한 미국 대사관에 대학생 5명과 함께 침입을 해서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던 인물인데요. 자, 그래서 이분은 지금부터 12년 전인 2013년도에 국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하던 도중에 재외 공간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주미 한국 대사관이나 또 주미 또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휴스턴 이런데 영사관도 있지 않습니까? 주미 제외 공간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 정청래 현 민주당 대표가 그 당시에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정감사를 위해서 미국을 방문하려면 미국의 비자, 즉 입국 허가서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정청래 대표께서 건국대 84학번 출신이신데 이분이 1989년도에 주한 미국 대사관 침입과 방화 시도 혐의로 아까 말씀드린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보니까 2013년 그 당시에 국정감사를 위해서 미국 방문을 위해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버락 오바마 미국의 44대 대통령 행정부였는데요. 진보 성향의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마저도 정청래 당시 국회의원은 미국 입국이 거부됐었던 그러한 인물이다라고 하면서 그 칼라 센즈라는 그 기고자가 정청래 대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극좌파다. 영어로는 so far left, 극좌파 인물이다 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여하튼
친트럼프 성향의 그 미국의 싱크탱크 단체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에서 에너지 환경 담당 부의장을 하는 그 칼라 센즈라는 인물이 그러한 평가를 했다라는 것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과 어느 정도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유일한 동맹국가 좋든 싫든 미국과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친트럼프 인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진로에 굉장히 좀 그늘이 드리워질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이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여하튼 우리나라의 유일한 동맹국가 미국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3일 후 8월 25일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텐데요. 그 칼라 센즈라는 그 기고자가 얘기하기를 그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는 크게 세 가지로 명약관화할 것 같다라고 소견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지난달 체결된 대규모 무역 협정의 세부 사항을 조정할 것이다. 두 번째, 주한미군이 28,500명 정도 되는데요. 주둔 분담금을 어떻게 한국한테 더 많이 부담시킬 것이냐, 그걸 결정할 것이다. 세 번째, 바로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서 최선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상 세 가지가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칼라 센즈라는 그 여성 인물이 예견을 했습니다. 여하튼 우리나라 유일한 동맹국가 미국과의 한미 정상회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잘 진행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우리나라가 미국이 좋든 싫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즉 마가라고 하죠.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터 어겐 그 마가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동맹국가든 아니든 간에 수많은 외국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융단 폭격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미국과의 교역 대상 국가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좋든 싫든 트럼프의 정책이 좋든 싫든 우리나라는 미국을 배제하고는 이 험난한 국제 정세 속에서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잘 진행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고요. 자, 현재 시각 2025년 8월 22일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저녁 8시 40분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내일은 24절 기상 가을에 더위가 물러난다라는 처서입니다. 처서. 그런데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4도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처서가 됐지만 무더위는 아직 꺾이지 않고 있어서 무더위의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금부터 6년 전에 시중은행에서 부장으로 퇴직했는데요. 그 이후에 인문학 서적을 8권을 출간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최근 8번째 작품이 2025년 3월 14일에 출간한 미국 헌정사 236년을 빛낸 45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입니다. 518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그 분량의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을 담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미국의 45대이자 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도 담고 있습니다. 저의 책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롯데월드타워 보여드립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우뚝 솟아 있고요. 주말을 맞이해서 수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3년 5개월 22일 동안 42.19km를 111회 완주해온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야경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평안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